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2025년에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게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창업, 부업, SNS 수익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은 충분히 매출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긴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뭐 이런 게 되게 많죠. 네이버에서 플러스 스토어가 런칭이 되고 가격 비교 이 탭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 로직이 이제 계속 변하고 있죠. 그리고 쿠팡 로켓크로스 비용이 이제 올라가서 수수료 이야기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셀러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튜브 쇼핑도 지금 이를 많이 갈았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은 크리에이터부터 지금 차근차근 카페24를 통해서 유튜브 쇼핑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꼭 셀러들 뿐만 아니라 지금 부업이나 재택하는 쪽에서 제일 이슈들이 뭐냐면은 이런 크리에이터를 키워주는 것들이 완전 핫합니다. 그래서 숏폼을 만들 수 있는 창작자들을 지금 많이 우대를 해주고 있어요. 틱톡에서도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인스타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런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튜브가 꼭 아니어도 이제 월 1000만원씩 벌 수 있다. 이걸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규 창업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택이나 부업 아니면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이제 AI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러려면은 머리가 정말 터져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했어요. 조금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변화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는 코로나 이후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온라인 시장이 정말 정점을 찍으면서 그때는 뭘 해도 이제 좀 잘 팔렸었거든요. 지금 그 여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온라인 쇼핑 전성시대, 작년 온라인 유통 매출이 오프라인을 제쳤대요. 그리고 쿠팡에서 3분기 2024년 3분기 매출이 10조 6,900억입니다. 고객도 11%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쿠팡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 밀리고 인구 줄어들고 지방 1등 백화점도 눈물의 편. 요즘에 이런 기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큰 백화점이나 큰 마트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일상화가 되면서 1,000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지금은 쿠팡에서 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소비자일 때도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자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들이 온라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이런 곳에서 온라인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주 베스트 플랜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유통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배우면서 느리게 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했냐면 쿠팡에서는 아예 자사 판매 제품 중에서 수익성 좋은 상품을 선별해서 PB를 생산한다. 이런 뉴스 기사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쿠팡 플랫폼 안에서 여러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잘 팔고 있는 그 판매자의 제품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산 소재로 더 싸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순위 조작을 하거나 뭐 후기를 좀 날조해서 지금 과징금을 먹었습니다. 쿠팡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을 건데 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쿠팡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자체가 쿠팡에서는 자기 제품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PB 제품, 쿠팡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PB라고 하죠. 근데 이 PB를 순위를 올려버리는 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아마존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사례에서 따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어떤 것들이 문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규모의 경제가 다릅니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은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큰 기업들은요 일단은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도 많이 쓸 여력이 있죠. 게다가 이 플랫폼 장악력이라고 하는 이 쿠팡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을 좀 의미로 만들 수가 있고 또 MD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핫딜이나 뭐 기획전 같은 데에서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G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한 11%를 내잖아요. 근데 좀 큰 기업들,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은 수수료를 좀 깎아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편집샵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게다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은 이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죠. 소비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같은 일반 셀러나 일반인들은 좀 작은 기업들, 브랜드가 없는 곳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는 이런 작은 기업들,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는 등장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오프라인 유통을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틈새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정말 황금기였던 게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만 켜도 매출이 일어나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광고를 돌리기만 해도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황금기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한 2021년도까지는 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의 광고비로 PMF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PMF라는 거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최적화하는 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좋은 광고 소재 그리고 타겟팅만 잘 설정해도 매출이 쑥쑥 오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포화 상태가 되고 또 개인정보에 민감해지는 시대가 오면서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광고 효율이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광고비가 많이 들어갔거나 노출도가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 지금 둘 다 겪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쿠키리스 시대의 고심 깊은 광고 업계 이 타이틀만 봐도요.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인사이더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앱 행동 데이터 추적을 거절한 유저 비율이 약 77%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77명은 우리 데이터 안 줘. 내 개인정보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해서 동의를 안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서 타겟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검색한 키워드나 유저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건이 추천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비를 쓰는 광고가 좀 저물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물론 큰 기업들은 월에 광고비를 1,000만원, 2,000만원씩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쓰실 수 있는 곳들은 그냥 광고를 계속 쓰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 달 광고비가 200만원도 안 되는 작은 기업들, 스몰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마케팅 자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4년 전부터. 근데 단순히 SNS를 키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3가지 케이스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방향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전술을 실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잘 봐주세요. 우선은 첫 번째, 브랜드사는 이제 광고를 직접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브랜드사라는 거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1인 마케팅 대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행사에 맡기면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은 이거 실제로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가 갖고 온 건데 잘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영수증 리뷰가 한 건에 4,000원, 매달 40건, 체험단이 한 팀에 5만원, 매달 10팀, 지역 카페 글이 한 건에 10만원, 매달 2건, 이렇게 해서 20만원, 50만원, 16만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원가를 보면요. 블로그 체험단 한 팀이 5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10팀이면 50만원, 원가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카페글 한 건에 10만원, 월 2건에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거 원가는 5,000원이면 됩니다. 이거는 제 멤버십에서도 제가 공개를 했고 특강 때도 다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는 그 대행사들은 무료로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료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적자가 나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실비가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인데 내가 아직 체험단을 돈을 내고 구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내가 충분히 사람들을 돈을 안 내고 모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바이럴이나 광고 대행사한테 맡기시는 경우에도 내가 직접 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고비에서 최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알면 너무 쉽고 모르면 계속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를 배우는 게 어렵지 않나요? 그게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것들이 점점 쉬워지고 있고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이 월 광고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직접 광고를
개우셨어요. 교육비가 좀 들었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운영하니까 월 300만 원으로 줄였는데 매출은 2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대표자가 직접 하게 되면은 타겟을 더 정밀하게 설정하고 광고 소재를 직접 기획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고객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누구예요? 대표입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케팅적인 관점만 익히시면은 사실 광고 효율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운영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나는 제품이 없고 브랜드도 아니다. 근데 나는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품을 시도했으나 이 제품으로 내가 평생 할 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여기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창작자를 우대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SNS를 키우세요 라는 게 강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SNS를 키우고 있으면은 창작자한테 브랜드를 이어주겠습니다 라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이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이런 약간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백종원 선생님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거, 혹은 세인트 존스 호텔 이 사장님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예시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플랫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뉴스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조만간 클립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월 1,000만 원을 넘는 창작자도 나올 전망이다. 클립이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등 글로벌 숏폼 서비스에 맞설 토종 플랫폼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게 진짜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SNS에서 콘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익성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대신해서 대행을 해줄 수도 있고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거니까 제조사가 찾아와서 물건을 같이 팔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어차피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 채널이 없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든요. 그럼 물건을 판매하려고 또 다시 SNS를 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고 좋아하면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지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잖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이 각각의 쇼폼 플랫폼 전쟁에서 크리에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클립 창작자를 모으고 있고요. 인스타는 릴스, 스레드, 그리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쇼폼을 수익성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경쟁자가 많이 없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아마 AI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힘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찍어내는 영상이랑은 좀 달라요. 그거는 세 번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SNS를 운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하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나를 드러내서 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SNS 채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브랜드사가 해야 되는 거고 그쪽 카테고리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얼굴도 드러낼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끼도 있고 콘텐츠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되고 근데 저는 제품도 위탁으로 그냥 판매하고 있고 제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고 근데도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상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익 다각화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하거나 위탁 판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상품 하나가 노출되는 양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노출량은 곧 유입량이고 유입량은 곧 전환율이고 전환율은 곧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비는 오르고 있는데 내가 홍보해야 될 매체는 정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상품에서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그 매체가 분산이 됐기 때문에 그 매체를 전부 다 점령하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매출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매체들 잡으려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스레드 이런 거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안 나오니까 또 다 접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관점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의 위탁 판매는 사실 콘텐츠를 같이 판매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를 판매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분께서는 지금 팔로워가 많지 않고 게시물도 많지 않은데 가끔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은 22만, 24.5만, 8.4만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개념이에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는 아니죠. 내 팬덤들이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영상이 잘 터져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특징들은 팔로워가 낮아도 영상이 터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팬덤을 꼭 구축할 필요가 없고 영상을 잘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 영상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을 들여서 실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쪽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신사임당님께서 만든 게 비즈니스 PT라는 게 있죠. 이게 유튜브 중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 숏부스트라고 릴스해커님이 만든 인스타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 같은 AI를 이용하면은 이 대본까지도 다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쿠팡 파트너스는 수수료가 이제 3% 정도, 오늘의 집도 큐레이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수수료가 3%, 알리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수수료를 많이 줍니다. 7에서 한 9%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영상들을 만들면서 어떤 영상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추천하는 쿠팡 파트너스 같은 링크를 넣으셔야 되고요. 어떤 제품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거를 홍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SNS 콘텐츠 만드는 능력, 역량을 기르시는 거죠. 그렇게 내 제품과 SNS 수익화 파트너스를 같이 가야만 이 수익성을 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은 내가 결국에 광고 대행사처럼 이런 자산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생기고 채널도 어느 정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광고 대행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다양한 수익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넘나들면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인플루언서랑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빠르게 한번 짚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광고비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가닉한 마케팅이 대두가 되고 있고, 오가닉하다는 건 자연스러운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고비를 태우지 않는 것들. 왜냐면 모든 매체에서 다 지금 포화 상태인 게 많아서 자연스럽게 오가닉한 것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오가닉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브랜드사는 너무 바쁘고 대표가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광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유튜브를 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광고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광고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기획을 배우셔야 되고, 신규 창업자는 괜히 제품을 먼저 만들지 마시고요. 콘텐츠 시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을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지만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냥 라이브 방송을 내가 키고 사람들하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인플루언서의 자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일단 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상품도 없고 나는 얼굴도 드러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커머스랑 SNS 수익화 조합으로 가시는 게 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SNS 수익화도 그 시장성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담으셔야 되고, 이 세 개를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표자 혼자 계시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 좀 승부 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하는 시대이고 유튜버들한테 유튜브를 배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릴스에서 춤추면서 조회수를 얻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당연히 안 나오지 않겠어요? 좀 더 시선이 가고 좀 더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한테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보기 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마케팅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비를 줄이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뭐 신뢰 자산을 쌓고 수익원을 다각화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어떤 관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고비에 의존하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이제 전략을 좀 세우고 전수를 듣는 그런 강의들도 한번 수강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